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전쟁과 위대한 영웅들이 써 내려왔다고 믿으시나요? 틀렸습니다.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총칼을 든 군인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존재, 바로 바이러스였습니다.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어온 문명의 기틀과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던 인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존재 하나로 인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과연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역사의 순간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이나 거대한 전쟁 혹은 혁명적인 사상의 등장에서 그 원인을 찾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는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끝에 써내려진 결과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질병을 유발하는 존재를 넘어 바이러스는 인류의 사회 구조를 재편하고 정치 체제를 뒤흔들었으며 심지어는 인구 분포와 사상 그리고 예술에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 바로 바이러스들이 인류 역사에 드리웠던 충격적인 그림자와 그들이 어떻게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극적인 변화와 위기의 순간들이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의 존재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통찰은 어쩌면 충격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문명의 쇠퇴부터 근대 사회의 혼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는 언제나 인류의 곁에 머물며 우리의 삶을 시험해왔습니다. 이 10분 뒤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중세 유럽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흑사병입니다. 1847년 가을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이시척의 갤리선이 정박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배를 맞이하러 나갔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갑판 위에는 선원들이 피와 고름이 뒤섞인 채 쓰러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온몸에 검은 종기가 돋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죠. 종기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서 시작되어 달걀 크기만큼 부풀어 올랐고 거기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순식간에 증발시킨 검은 죽음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절망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까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이웃이 저녁이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갑니다. 부모는 전염이 무서워 자식을 버리고 도망쳤고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거부하며 환자들을 방치했습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했고 시신을 실은 마차 행렬은 밤낮 없이 이어졌지만 묻을 땅조차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혀 죽음을 기다렸고 마을 전체가 적막에 잠겼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육체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가족 간의 유대, 그리고 신을 향한 믿음까지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적었습니다. 인간성이 말살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례 없는 대재앙은 역설적으로 유럽 사회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의 기초였던 농노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농민이 죽어나가자 노동력은 그야말로 금값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억압받는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우와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영주들은 일손을 구하기 위해 농노들에게 땅을 빌려주거나 임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봉건제도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해체되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권위 또한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신께 기도해도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무력함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는 교회의 절대 권위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역설적으로 중세의 어둠이 걷히고 인간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의 빛이 새우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명 충돌에 보이지 않는 무기, 천연두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가 이끄는 군대는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마주한 아즈텍 제국은 수백만 명의 인구와 강력한 전사들을 보유한 대제국이었죠. 상식적으로 승패는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코르테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총과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복자는 스페인 군대의 배에 몰래 타고 온 천연두 바이러스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살던 신대륙 원주민들에게 천연두는 생전 처음 겪는 공포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미 수백 년간 이 병을 앓으며 면역력이라는 생물학적 방패를 가졌지만 원주민들은 맨몸으로 독화살을 맞는 격이었죠. 천연두는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단 몇 달 만에 유령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끔찍한 발진이 도단한 원주민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황제가 역병으로 쓰러지고 군대를 지휘할 장군들이 모두 죽어나가자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코르테스의 군대가 도시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칼을 휘두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시체로 뒤덮여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병매에 지쳐 저항할 의지조차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잉카 제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가 역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후계자 싸움이 벌어졌고 그 틈을 타 스페인 군대는 손쉽게 대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이 아닙니다. 천연두는 신대륙의 인구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복 이전 약 1,600만 명이었던 멕시코 지역 인구는 불과 100년 만에 1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인종과 언어, 문화가 송두리째 교체된 것입니다. 만약 천연두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없었다면 세계의 역사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신대륙의 문명을 통째로 교체하고 식민지 역사를 써 내려간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어와 영어를 듣게 된 배경에는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의 침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극은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팬데믹,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인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을 만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이 독감은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감염시켰습니다. 사망자 수는 무려 1,000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4년 동안 이어진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 수의 몇 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기차와 배를 타고 바이러스를 전 세계로 실어 날랐고 평화가 찾아와야 할 마을에는 조종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청년이 저녁에 숨을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폐에 물이 차오르고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질식해 죽어가는 끔찍한 광경이 전 세계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았는데 독감에 죽는다며 허탈해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보도 관제를 실시했지만 죽음의 숫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비극은 인류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개인의 질병이 국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 것이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의 공중보건 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보건소, 감염병 감시 체계,
그리고 강제 격리 매뉴얼은 모두 1억 명의 목숨값으로 산 역사적인 방어막입니다. 또한 스페인 독감은 경제적 불평등이 질병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빈민가의 사망률은 부유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전쟁을 강제로 멈추게 했고, 동시에 현대 의료 시스템과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냈습니다. 네 번째는 20세기 후반 현대 문명의 오만함을 꺾어버린 에이즈입니다. 1981년 미국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보고되면서 시작된 이 공포는 인류에게 새로운 형태의 시련을 안겼습니다. 앞선 바이러스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면 에이즈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면역 체계를 파괴하며 인류를 잠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법도 원인도 몰랐기에 사회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정당화되었고, 환자들은 질병보다 더 차가운 시선 속에 고립되어 죽어갔습니다. 에이즈는 단순히 육체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시험하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잔혹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연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포를 공격하는지 유전자 수준에서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는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의 폭발적인 발전을 불러왔습니다. 에이즈 치료를 위해 개발된 칵테일 요법과 항바이러스 기술들은 훗날 수많은 암과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차별에 맞서는 인권운동이 활발해졌고, 누구도 질병 때문에 소외당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죽음의 병으로 불리던 에이즈를 약 하나로 관리하는 만성질환으로 바꾼 과정은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류가 지성과 연대로 일궈낸 가장 위대한 방역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21세기 인류가 과학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었을 때 찾아온 이 바이러스는 우리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초영열 사회라는 현대의 장점은 바이러스에게는 고속도로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 항공 노선을 타고 단 몇 주 만에 지구 반대편까지 퍼져나갔죠. 국경이 폐쇄되고 도시가 봉쇄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와 이동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동시에 인류를 미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단 몇 달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교육, 업무, 쇼핑, 심지어 종교 활동까지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백신 개발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mRNA 기술이 상용화되었고, 이는 인류가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주었으며, 동시에 문명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가 강제로 설계한 새로운 문명,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이러스가 남긴 예술과 문화의 흔적입니다. 흑사병 시대의 미술은 죽음의 무도라는 주제로 가득 찼습니다. 해골이 왕과 농노를 가리지 않고 함께 춤을 추는 그림들은 질병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에는 삶의 허무함과 강렬한 생명력을 동시에 표현하는 표현주의 예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인 죽음을 대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새로운 창의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문학, 미술, 음악 속에는 과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과 희망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흑사병은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열었으며, 천연두는 신대륙의 문명을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현대 보건 체계를 만들었고, 에이즈는 의학과 인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를 초연결 디지털 문명으로 강제로 진입시켰습니다. 바이러스는 언제나 인류에게 가장 잔혹한 적이었지만 동시에 인류를 진화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채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 아래에는 수만 년 전 빙하기 때 갇혔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타임머신 바이러스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또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뒤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바이러스들의 서사는 단순한 재앙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의 위기 극복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을 한 단계 높여주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다가올 위협을 맞이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역사적 진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